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애플이 지난 8월 5일 아동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 공개되는 iOS 15에서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의 아동학대 관련 이미지를 식별, 수집 및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밝혔는데, 이에 따라서 애플 특유의 강력한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이 도입하는 프로그램은 뉴럴 매치라는 프로그램으로 작동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동학대 데이터베이스인 CSAM의 데이터를 암호화시켜서 유저의 아이폰, 아이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진 역시 암호화시켜 매칭을 시켜봅니다. 만일 매칭이 되는 경우 이를 묶어서 다시 강력히 암호화시킨 후 애플 서버로 전송합니다. 이 암호는 애플 이외에는 해독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수준으로 전달이 되고, 애플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준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모든 사진들에 대해서 내용을 볼 수 있고, 애플에서 이를 리뷰한 후 국립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 넥맥으로 즉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넥맥은 미국의 대표적인 아동학대 신고센터로 미국 사법기관들과 공조해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패밀리긴을 사용하는 가족 중 12세 미만의 아이들이 19금 사진 등을 아이메시지로 받거나 보내는 경우 사진은 즉시 블러 처리되고 사용자에게는 위험 경고를 보내고 부모에게는 이러한 컨텐츠에 대해서 대응하는 관련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은 진화하고 확장하는 새로운 아동보호 시스템의 하나라고 설명을 했지만, 애플이 그동안 강조해온 프라이버시 침해 여지가 높다는 비판 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FBI는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서 일어난 난사 사건의 주범 테러리스트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애플에 요청했었는데, 애플은 프라이버시는 자사의 신념이라는 뜻을 밝히고 거절을 하였고, FBI, 애플 간 소송전으로 전개되면서 사생활 보호와 강력 범죄 예방과 근절 중 어느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남겼었는데, 결국 원점에서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은 사생활 침해 부분은 AI와 암호화 기술을 통해 이미지를 매칭하고 불법 이미지들이 알려진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독해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논란이 심화되자 애플에서는 이에 대한 FAQ를 발표했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 어린이들과 주고받은 아이메시지는 절대로 사법기관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이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암호화 상태로 유지됩니다. 시스템 매칭 내용은 사법기관에 보내지기 전에 모두 수동으로 확인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기 쉬운 점은 애플에서 사진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강력 사건에서 한 가지 수사 방식이 바로 통신 수사 방법이죠. 이때 기지국에 남겨진 모든 전화번호는 1차 용의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화번호가 바로 암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자체로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확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화번호가 계속해서 쌓이면 문제의 소지가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영장 없이 전화번호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민감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법기관 입장에서 사건별로 약 2만 개에 달하는 통신 자료에 일일이 동의서를 받는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의 시스템은 불법적인 내용을 예방하고 또 색출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정말 많이 남아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